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이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1억 원의 잔고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와 같이 1억 원의 잔고가 준비되어 있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등록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넘사벽,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이민경 행정사가 도와주면 다 된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1억 원 잔고가 있습니까?를 여쭤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억 원 잔고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문턱에 걸리는 그 보완 사유의 대부분은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것이 더 많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할 때 1억 원 잔고를 하고 1억 원에 대한 신용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 증서를 받고, 이 문제는 이제 그 1억 원이라는 부담이 크다 보니까 준비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서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그 사무실 공간에 대한 기준이 좀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뭐 여행업도 그렇고 다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된다.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또는 뭐 국비지 아니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하고 가로하고 학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무실 공간에 대한 용도라든가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비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경우는 이제 그 사무실을 방문해서 일 처리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정부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그러는지 오피스텔, 공유 오피스텔도 가능하고 비상주 사무실도 가능하고 하다못해 집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안일한 조건이다 보니까, 완화된 조건이다 보니까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아니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의 경우도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십시오 라고 했더니 전대 계약서가 왔더라고요. 전대 계약서에는 이제 잔여 기간이 항상 6개월 이상 남아야 되는데 6개월 이상 충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됐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대와 전차인의 계약서니까 임대와 임차인의 계약서가 필요한 거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주가 누군가에게 임대를 하겠죠. 이 건물이라기보다 이 사무실에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이 임대인이고 그걸 빌리는 사람 임차인이에요. 근데 그 공유 오피스텔의 경우는 그 임차인이 빌렸는데 자기가 다시 새로운 또 사람에게 임대를 한다 그러면 자기는 전대인으로 바뀌어요. 임차인에서 전대인으로 바뀌고, 전대인이 새로 빌리는 전차인과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대차 계약서만 있고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 이거는 엄마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손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본이 없는데 어떻게 전대차 계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출한 게 전대차 계약이니까 제가 임대차 계약을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그래갔더니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그 건물의 관리실에다 연락을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확인한 게 2024년 9월 12일인데 그 임대차 계약서에는 2024년 6월 뭐 며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있다는 점이잖아요. 전대차 계약서는 충분히 남아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한 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 남는 계약서를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의뢰인이 이제
관리실과 연락을 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 갖고 다 된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그 관리실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전화 주시면 답변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당신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통화할 일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한번 통화를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거를 임대를 했을 적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을 하는 걸로 유권 해석이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에서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으로 다시 임대차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자동갱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내용으로 자동갱신이니까 그 서류로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인과 사인 간에는 이와 같은 유권 해석이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서 행정부 담당 공무원은 그 해당 문서에 명시된 날짜를 갖고 계산을 하지 이와 같은 유권 해석을 해서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엄청난 실랑이를 통해서 겨우 임대차 계약서 1년이 연장된 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과거에는 또 아주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종로가 시청 앞 그쪽 건물인데 이 의뢰인이 그 외국인 환자 유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무실이 7층 뭐 702호다 가정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7층에는 사무실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야. 아니 무슨 병고인가.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우리 사무실에서 건축물 대장을 떼어봤더니 이 건물이 4층까지밖에 없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의뢰인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저도 모르죠. 건물주하고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더니 그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증축을 하면서 7층이 됐고 그 7층이 된 사실을 건축물 대장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그것도 뭐 하루 이틀 된 건물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갱신을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사람을 이제 4층의 임대차 계약서로 이제 그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등록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1억 원의 잔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는 임대차 계약서로 발생된다는 점을 해프닝 아닌 해프닝을 여러 건 소개드리면서 여러분 혹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정확히 있어야 되고 그 계약 만료 시간이 아직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때 타당한 문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